2009년 7월 9일 밤 중국 광저우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17살 예팅팅은 사촌 여동생과 함께 시내 한 노래방에 노래 부르러 갔습니다. 이때 사촌 동생의 남자친구도 동행했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막 부르는데 이 사촌 동생의 남자친구가 재미없다고 하면서 자기 친구 몇 명을 더 부르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팅팅과 사촌 동생은요, 그래 오라고 해. 친구라고 하니 와봤자 뭐 우리 또래 10대나 20대 초반 남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노래방에 친구라면서 남자들이 들어오는데 웬 아저씨들이 30 혹은 40살쯤 돼 보이는 중년 남자들이 막 들어와. 그 남자들 중에 한 명이 40살이었던 리젠슌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은요 담배를 막 피우면서 파라며 온 몸에 문신이 걷는 폼하며 모든 게 양아치 같았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예팅팅 재미는커녕 무서운 거예요. 나 그냥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이때 사촌 여동생한테 나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언니 그냥 먼저 집에 갈게. 그런데 이때 사촌 동생이 잡습니다. 언니 안 돼. 언니 가면 나 혼자 여자란 말이야.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나 혼자 뻘쭘하다고. 나를 위해서라도 언니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이렇게 사촌 여동생이 잡으니 어째요. 가지 말라는데. 그래서 이때 예팅팅 참습니다. 하지만 이 중년 남자들 중 한 명인 리젠슌, 사실 맨 처음 노래방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곱상한 얼굴의 예팅팅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바로 예팅팅 옆에 앉아 일부러 계속 그녀에게 술을 권합니다. 몇 살이야? 17살. 어디 다녀? 이것저것 그녀한테 물어보면서 그렇게 몸을 밀착시켜 앉는다. 곧 빙의할 판이야. 하도 몸을 밀착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주둥이로는 계속 19금 야한 농담을 던지는 거예요. 와, 최악입니다. 오빠랑 오늘 하루 같이 있을래? 집에 가지마. 오늘 오빠랑 가자. 아니,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니까 진짜 싫죠. 그래서 이때 예팅팅 무섭고 그래서 아니에요. 저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술에 취한 척 하면서 틈만 나면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이게 기회였어요. 무슨 기회? 예팅팅 술에 약을 탈 수 있는 기회. 아무것도 모르는 예팅팅 화장실 갔다 돌아왔고 안되겠다 생각한 그녀는 사촌 동생을 데리고 집에 먼저 가겠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리젠슌이 가로막아요. 어딜 가? 가려면 나랑 딱 2잔만 더 마시고 가. 딱 2잔만. 그럼 더 이상 안 잡을게.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예팅팅, 리젠슌이 건네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어요. 하지만 그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예팅팅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니 몸이 제어가 안 돼. 그대로 노래방 소파에 푹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예팅팅 정신이 얼핏 들었을 때 리젠슌이 나를 업어 차에 태우네. 그리고 그 차에 사촌 동생과 사촌 동생 남자친구도 같이 타. 그러니까 이때 예팅팅은요, 리젠슌이라는 이 남자가 나와 사촌 동생을 집에 데려다 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젠슌 그렇게 착한 놈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사촌 동생 커플을 먼저 차에서 내리게 한 뒤에 예팅팅을 데리고 호텔로 갑니다. 그렇게 다음날 정신을 차린 예팅팅. 뭐야? 여기 어디야? 웬 호텔에 내가 알몸으로 누워있고 내 옆에 리젠슌 이 새끼가 같이 누워있어. 그 순간 느낀 거예요. 내 몸의 변화를. 속도 메스껍고 여전히 어지럽고 몸 여기저기가 좀 불편하고 아프고 더러운 느낌. 곧바로 짐을 챙겨 먼저 나와버립니다.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곧장 화장실로 가서 온몸을 빡빡 씻었어요. 그런데 씻으면서 어제 내 모습이 막 상상되면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예팅팅은 리젠슌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하면서 자신의 몸에 남은 더러운 흔적을 물로 씻어내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녁이 됐습니다. 그녀의 엄마인 천씨가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우리 소중한 딸 밥 먹었어? 하면서 딸 얼굴을 딱 쳐다보는데 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하도 울어가지고 내 딸 얼굴이 두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뭐야 너 울었어? 뭐야 왜 울어? 여기서 다행히도 이 딸이 다 말을 한 거예요. 엄마 사실 나 어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엄마 천씨 속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분노에 속이 막 들끓어 올랐어요. 그녀에게 이 딸 예팅팅은요. 그녀가 이혼한 후에 혼자 힘들게 소중하게 키운 딸이었습니다. 엄마 천씨는 학력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수익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입히고 싶거든. 필사적으로 낮에는 병원에서 청소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일했습니다. 딸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감히 니까짓게 내 딸을 더럽히고 내 딸한테 상처를 줘? 바로 그녀는 파출소로 가서 리젠슝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에 즉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호텔로 갔어요. 그런데 방이 이미 다 청소가 돼버렸어. 방 안에 증거물, 예를 들어 침대 시트 같은 게 다 체인지가 된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리젠슝이 사건의 그날 밤 예팅팅 데리고 호텔 왔잖아요. 그때 호텔 투숙인 그 기록을 하는데 그때 지 이름을 가짜로 적어놓은 거예요. 왕샤오동이라고. 즉 전혀 쓸만한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경찰은 예팅팅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니 그녀의 몸에 증거가 남아있겠지. 그녀에게 DNA 검사를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 몸에서 리젠슝의 정액이 나오면 이 사건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거든. 하지만 예팅팅 집에 돌아간 후에 바로 샤워를 했기 때문에 그 유일한 증거마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땐 샤워했다고 정액이나 성폭행 흔적이 다 없어지나? 몸속에 정액이 있었을 텐데 그걸 채취하면 안 됐나? 생각이 되는데 여튼 조사한 바로는 DNA 검사했을 때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성폭행 신고는 들어왔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리젠슝을 체포 못하거든요. 현재 상황을 마주한 엄마 천씨는요. 애가 타면서 막 화가 났습니다. 내 딸이 나쁜 놈에게 나쁜 짓을 당했는데 경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이 나쁜 놈을 그냥 둔다. 이 나쁜 놈 유유히 법망을 피해 죄의식도 없이 잘 먹고 잘 산다. 피해자인 내 딸만 하루 종일 울고 있고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죄 지은 놈이 울어야지 왜 억울하게 피해자가 울어야 돼? 반대로 리젠슝은 예팅팅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경찰이 증거가 없어 날 체포도 못한다네. 오히려 더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예팅팅한테 연락해요. 아유 너 오빠 신고했다면서. 아유 너 그러면 안 돼. 나와 오빠가 밥 사줄게. 오빠랑 만나자. 뭐 어때 오빠랑 데이트도 하고 너도 좋잖아. 비꼬듯이 전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놈 40살이었어요. 그런데 예팅팅 17살이었습니다.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거야?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은데 계속 그 남자가 연락와서 잊고 싶은 그 기억을 못 잊게 만드는 거예요. 예팅팅은요 부끄럽고 분해서 하루 종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경찰도 리젠슝이 대놓고 도발하는 모습에 매우 분노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저 리젠슝이 법망을 피해 다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엄마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뭉들어지다 못해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경찰이 악마에게 벌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내 딸을 위해 나서는 수밖에. 엄마 천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연락, 리젠슝을 제대로 혼내줄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천씨의 남동생, 그러니까 예팅팅 입장에서는 삼촌이죠. 이 삼촌도 조카 예팅팅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누나 천씨한테 반드시 그놈을 혼내주자고 내가 누나를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천씨는 딸 예팅팅한테 말해요. 만약 그 새끼가 또 너한테 연락 와 만나자고 하면 약속 잡아.
그리고 약속 장소 엄마한테 말해줘. 이때 딸 예팅팅은요.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생각인 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 우선은 알겠다고 했죠. 역시나 2009년 7월 11일 반성 1도 없던 그놈 리젠슝은 다시 연락해왔고 이번에 예팅팅은 엄마의 말대로 그의 만남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속도 모르고 40살이었던 리젠슝은 예팅팅이 마음을 돌린 줄 알고 몹시 들떠있었어요. 아싸 17살이랑 한 번 더 자겠다. 자신의 생명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아니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리젠슝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예팅팅이 어디 갔나. 그런데 보여야 될 예팅팅 모습은 보이지 않고 웬 늙은 여자 하나와 남자 하나가, 아니 그 뒤에 심상치 않은 건달들까지.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싸했던 거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리젠슝은 곧바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딜 도망가? 1분도 채 되지 않아 리젠슝은 발에 차여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몸싸움 도중 리젠슝은 기회를 틈타 자신의 차로 달려갔고 차문을 닫을 틈도 없이 곧바로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리젠슝 꽝! 버스와 충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멈춰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엄마 천씨, 이놈 딱 걸렸다. 엄마 바로 건달들을 다 데리고 멈춰있는 리젠슝 차로 달려갑니다. 반대로 차 안에 있던 리젠슝, 천씨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차를 버리고 도망가요. 이런 상황에 천씨는 막 뒤쫓아가면서 소리칩니다. 저 새끼 좀 잡아주세요. 저놈 우리 딸 성폭행한 놈이에요. 성폭행범이에요. 저놈 좀 잡아줘요. 이 외침에 길 가던 사람들, 성폭행범? 자발적으로 도망가던 리젠슝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어딜 가 이 성폭행범아. 이 어머니가 목이 터져라 울부짖는 소리 듣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이어진 길 가던 사람들과 천씨와 천씨가 데려온 건달들까지 대략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리젠슝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곧 리젠슝은 도망칠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지금 옆에가 실제 사진입니다. 그렇게 주먹질과 발길질로 얼마나 때렸을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죽었네? 리젠슝 결국 거리 한복판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리젠슝을 둘러싸고 공격한 사람 많았고 리젠슝 자신 또한 미성년 소녀를 해치고 약을 타고 범죄 조직과 연루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엄마 천씨에게 살해를 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처벌 어떻게 나오냐? 천씨 징역 5년 나와요. 그리고 도와준 동생, 이 동생이 금지 약물 혐의도 있었더라고요. 자수했다고는 하는데 여튼 그것까지 해서 17년인가 나왔다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판결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중국의 일부 사람들은요, 살인은 살인이지 정당화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놈이 죽이고 싶은 짓거리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는 게 맞아? 다른 복수의 방법도 있었을 텐데 아니 사연 없는 살인마가 어딨냐고. 그걸 어떻게 다 봐주냐고. 이런 사적인 무력이 남용된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 법이 있으나마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반대 입장은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해. 법을 먼저 어긴 건 저놈 아니야. 술에 약 타서 그 어린애한테 강제로 그 짓 하는 건 맞는 거고 죽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고 법에다가 호소한 거 아니야. 법으로 처벌해달라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안 해줬잖아. 법이 보호해주지 못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나선 거 아니야. 법한테 호소했을 때 법이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해줬으면 이 엄마가 이렇게 했겠냐고. 하지만 또 다른 입장은 아니 증거가 있어야지 법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만 가지고는 그렇게 치면은 몇 명을 이 국민들이 다 어떻게 말만 가지고 해주냐. 형평성이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튼 이렇게 판결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이 양쪽 의견에 공통된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천 씨의 행동, 솔직히 이성적인, 정상적인 옳은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훌륭한 어머니는 맞다고. 사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복수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는 천 씨의 딸 예팅팅이에요. 앞서 언급했지만 엄마가 홀로 키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지금 어쨌든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삼촌까지 같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어린 딸 누가 돌봐줍니까? 과연 누굴 위한 복수였던 걸까요? 이 딸을 위해 엄마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던 걸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됐던 걸까요? 이놈은 더 내 딸을 만만히 보고 더 날뛰고 내 딸은 매일매일 더 고통에 힘들어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전 이 엄마처럼 정말 이놈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40살 처먹은 놈이 지금 어린애한테 무슨 개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콱 그냥 다 잘라버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 다 갖겠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힘들지만 항상 침착함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불행하게 빠뜨릴 뿐이라고. 충동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자로 남을 수 있게 완벽하게 복수해야 한다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몸이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